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좀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x는 1이라고 하고 뒷면이면 x는 0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런 x를 여기서는 이상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1.5, 뭐 0.5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x에서는. 네, 이런 걸 이산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반면 연속확률 변수는 예를 들어 뭐 오늘 온도가 뭐 10도에서 20도 사이 있을 확률은 뭐 50%다. 2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x를 네, 연속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연속확률 변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함수라는 거는 크게 확률 질량함수와 확률 밀도함수가 있는데요. 확률함수라는 거는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확률 분포가 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런 게 확률 분포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이제 확률 질량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각각을. 네, 어떻게 되는지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는 확률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확률 질량함수에 따라서 이 확률 값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이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0인 경우는 어떤 확률이 이 정도더라. 뭐 1인 경우는 확률이 이 정도더라. 2인 경우 확률이 이 정도면 3인 경우 확률은 어떨까? 라고 물으면 우리 이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확률 질량함수예요. 확률 질량함수에 뭐 0값을 넣으면 요 확률이 튀어나오고요. 1값이 넣으면 요 확률이 튀어나오고 2값을 넣으면 요 확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확률 질량함수라고 합니다.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은 항상 2분의 1이잖아요. 그럴 때는 확률 질량함수가 항상 2분의 1인 경우예요. 그래서 앞면일 때도 2분의 1이 나오고 뒷면일 때도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확률 질량함수의 조건은 모든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잖아요. 가장 작아도 마이너스로 확률은 나올 수가 없죠. 마이너스 몇 프로의 확률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발생 안 하는 경우는 0%고, 발생이 무조건 발생하면 100%잖아요. 이거 0은 0이고, 100%는 1로 표시를 하니까,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항상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은 앞면, 뒷면, 각각 2분의 1이지만 앞면 뒷면 각각의 확률을 더하면 1이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확률의 경우를 다 더하면 확률의 합은 1이 됩니다. 네, 이게 확률 질량함수의 조건이고요. 다음 확률 밀도함수의 경우에는 확률 질량함수는 이제 이산형 아까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 것 같은데 확률 질량함수랑은 이산형이고 연삭형인 경우에는 확률 밀도함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좀 다른 이름을 붙여서 네,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그 질량함수랑 밀도함수의 차이는 질량함수는 이 연속 그러니까 1, 2, 뭐 3, 4, 5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사이가 비었어요, 다. 이 사이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만 딱 확률 딱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2일 때 딱 집어넣으면 확률 하나가 나와요. 3일 때도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질량함수, 그러니까 확률 질량함수인데 이산형인 경우 밀도함수는 이 y축이 확률이 아니에요. 이게 x축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산형의 경우에는 y축이 확률이었어요. 근데 밀도함수 같은 경우에는 y축이 확률이 아니고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81cm 확률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왜냐면 181.1111111 계속 작아질 수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보려고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원래 수는 이렇게 계속 작아지는 수기 때문에 이거의 확률은 0에 가까워요.
한 점이에요. 거의 그냥 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뭉쳐져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4에서 16 사이가 되어야 이런 면적이 생기고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5.4 하면은 이 점 하나에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면 15.444, 뭐 44444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여러 개가 같이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다시 잠시만요. 지우고. 그러니까 질량함수랑 밀도함수의 차이 아시겠나요? 질량함수는 그 자체로 숫자를 하나 나오면 그 안에 뭐 앞면일 경우 확률 2분의 1 딱 나오는데 밀도함수는 그럴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소수점은 계속 나눠질 수 있고 그 계속 나눠지는 그 하나의 값의 확률을 구하려고 해도 그거는 거의 0에 가까워져요. 다만 그런 게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부피를 이런 식으로 되면서 15.4에서 16 사이에 있을 확률은 0.3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은 3번, 4번은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비음의 값. 그러니까 확률은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고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 안에 모든 면적을 다 더하면 이게 1이 됩니다. 100%.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다 가져오면 당연히 100%겠죠? 그리고 이제 1번, 2번이 조금 추가된 건데 아까 방금 말한 거예요. 어느 한 특정 값에서 발생할 확률은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완전 0. 그러니까 뭐 181.1111111 계속 넘어가면 이거 당연히 0이겠죠, 0. 이런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질 겁니다. 네. 그리고 연속 확률 부분에서 확률은 어떤 특정한 두 값 사이의 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5.4도씨에서 16도일 확률은 이 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처음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값인데요. 기대값이랑 거의 평균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전체 지금 이게 확률이잖아요. 여기 확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0만 원일 확률이 0.5고 600만 원을 벌 확률이 0.2고 1000만 원을 벌 확률이 0.3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 평균 기대값 어떻게 계산해? 하면 마이너스 600만 원을 벌 확률이 100분의 50이고 600만 원을 벌 확률이 100분의 20이고 1000만 원을 벌 확률이 100분의 30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걸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 x가 여기 확률 변수예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일종의 평균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전체가 만약에 100개라고 쳐요. 100개. 그럼 여기는 50개가 있겠죠? 여기는 20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30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0, 100분의 20, 100분의 30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체 100개, 전체 n이 100개고 50개인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 600인 게 50개 있으면 이렇게 쓰죠. 그리고 값이 600인 게 20개 있으면 20 곱하기 600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값이 1000인 게 30개 있으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평균관을 어떻게 하죠? 나눠주잖아요. 100으로.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100분의 50에 마이너스 600이고 더하기 100분의 20에 600이고 더하기 100분의 30에 1000이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구하는 평균이고 이건 밑에 부분은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한 건데 요거 보시면 그냥 요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랑 음, 이 기대값을 구하는 게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10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기대값 뒷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나가